안녕하세요. 사람 인생이라는 건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더라고요. 잘 꾸며놓은 줄 알았던 관계가 와장창 무너지기도 하거든요. 요즘 제가 가장 자주 떠올리는 말이 하나 있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조용히 일하고 조용히 성공한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떠오르는 사람이 한 분 계셨어요. 겉으로는 말없이 묵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일을 다 감내하신 분이었죠. 그래서 결국 인생 후반전에서 스스로 다시 일어나 박수 받는 분이 되신 게 꼭 제 일처럼 기뻤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테니 집중해 주세요. 저는 40대 초반으로 주류 회사에 다니고 있는 여자입니다. 솔직히 회사 일이 녹록진 않은데요. 버틸 수 있을 때까지는 버텨보자는 심정으로 다니고 있어요. 물론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일명 엄마 놀이를 하면서 현모양처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엄마일 거야. 나는 나중에 커서 현모양처가 될 거니까.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돼서 애들도 많이 낳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너는 어머니랑 사이가 되게 좋은가 보다. 나는 하도 동생이랑 다투고 혼나서 그런지 그런 꿈을 가져본 적 없는데. 아무튼 그럼 네가 엄마해. 나는 애기 할 테니까. 저는 세 자매 중 막내였는데요. 우리는 모두 엄마랑 사이가 돈독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셋이서 엄마랑 전 부치면서 기름 냄새에 머리카락이 눅눅해져도 웃고 떠들며 경쟁하듯이 전을 뒤집었어요. 그리고 엄마 생신이면 몰래 편지를 써서 머리맡에 두고는 셋이 방문 밖에 앉아 엄마가 언제 발견하시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실까 기대하며 킥킥거리기도 했죠. 심지어 엄마가 편찮으실 때면 서로 약을 챙겨주겠다고 난리였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피곤해 보이시면 셋이서 팔 하나씩 붙들고 마사지 하겠다며 다투기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유치하고 사소한 기억들이기도 한데요. 그런 것들이 우리 세 자매를 꽉 붙잡아주는 끈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언니들은 저를 무지 귀여워하는 편이었어요. 아무래도 엄마가 누구 하나 차별 없이 똑같이 사랑을 건네주셔서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해요. 막둥이 숙제는 다 했어?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언니가 알려줄까? 괜히 몰라서 그냥 등교했다가 선생님한테 혼나지 말고 너 지난번에 칠판 앞에서 벌까지 썼다며. 팔은 안 아팠어? 너 혼날쓸 생각하니까 언니가 다 속상하더라. 괜찮았어. 놀이터 가서 뛰어노느라 까먹었지 뭐야. 언니가 먼저 챙겨줘서 다행이다. 하마터면 오늘 숙제 까먹고 또 신나게 놀기만 하다가 잘 뻔했네. 너 언니들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 이제 학년 올라갈수록 언니들도 바빠서 너 신경 써줄 틈이 없을 거란 말이야. 그렇게 귀여운 표정 짓고 넘어가려고 하면 다야? 으이구 못 살아. 큰언니 얘 진짜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어린 시절은 저에게 행복하고 따뜻한 추억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커가면서 이게 전부 저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사실 저는 그냥 아빠까지 5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빠는 자식들 앞에서만 다정한 분이셨던 거예요. 분명 아빠는 퇴근하고 오시면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우리 세 자매를 꼭 안아주셨고요. 주말마다 동네 슈퍼에 데려가서 아이스크림도 사주셨어요. 그리고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제가 졸으면 놀이터에 가서 그네를 밀어주시기도 했죠. 아빠, 나중에 저는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서 현모양처가 될 거예요. 분명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고 언니들도 똑같아요. 와, 이거 부모로서 자식한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인데? 우리 딸들은 아빠보다 훨씬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사람 보는 눈이 있으니까 나중에 결혼할 사람 데려오면 잘 봐줄게. 하지만 아빠는 엄마 앞에서 태도가 돌변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동안 생활비를 핑계로 엄마한테 윽박지르면서 본인 멋대로 살아오셨더라고요. 본인은 명품 넥타이 하나 사는데 몇십만 원을 덜컥 써버리고 엄마가 시장에서 몇천 원짜리 반찬 재료 사오는 건 트집 잡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생활비 부족하니
과도한 소비는 말아달라며 말문을 열면 피곤하다는 식으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죠. 게다가 주말마다 혼자 등산 간다고 아침 일찍 나가선 밤늦게 술 취해 들어오고 엄마가 어디 가자고 하면 귀찮다며 안 움직였어요. 그동안 가족 여행은 단 한 번도 아빠가 먼저 제안한 적 없고 엄마가 억지로 계획 짜서 가면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불만만 잔뜩이었죠. 사실 어릴 때는 계곡에 들어가 놀기 바빠서 아무것도 몰랐는데요. 슬슬 머리가 커지니까 엄마가 혼자서 감내하는 게 얼마나 많으셨을지 느껴지더라고요. 지난달에도 허리띠 졸라맸던 건데 이번 달에는 또 뭐 때문에 생활비를 이렇게 갖다 주는 거야? 내가 어떻게든 버텨내니까 쉬워 보이지? 딸 셋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당신이 이래. 애들도 이렇게까지 낭비하지는 않아. 제발 철 좀 들어. 지금 내 앞에서 목소리 커지는 거야? 내가 뭐 나가서 놀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평일에 일하느라 스트레스 받은 거 주말에 조금 풀어보겠다는 거잖아. 괜히 바가지가 읽지 말라고. 누가 보면 내가 빈손으로 오는 줄 알겠어. 그나마 아빠가 우리 세자매를 생각해서 그런지 회사는 관두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만약 일까지 관둬버리고 집안에 눌러 앉았다면 엄마 혼자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셔야 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 세 자매는 아빠의 실체를 알게 된 만큼 각자 성인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서 아르바이트를 통해 용돈벌이를 했어요. 특히 저는 강의가 끝나자마자 고깃집에 가서 밤늦게까지 서빙하며 손에 물집이 잡혀도 꾹 참았고요. 만취해서 진상 부리는 손님들을 상대하느라 인내심이 바닥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막차 끊겨서 집까지 걸어오면 땀에 흠뻑 젖어 녹초가 되곤 했어요. 게다가 학기 중에 과제가 밀리거나 시험 기간이 되면 등교하는 버스에서 잠시 눈 붙이는 방법뿐이었습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큰언니도 피자 가게에서 주방 보조를 하며 밀가루 뒤집어 쓰고 기름이 튀어서 화상 자국이 남았는데도 꿋꿋이 버텼어요. 그리고 둘째 언니는 학원 보조를 하면서 애들 뒤치다꺼리를 했죠. 비록 몸은 고생스러웠지만 이 덕분에 한 푼 두 푼 모아서 엄마 생신에 선물을 사드리기도 했습니다. 내가 너네 없었으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싶구나. 진짜 남편 복은 어질간히 없는 팔자인데 전부 자식 복으로 왔나 보다. 너희 셋 아니었으면 나는 진작 무너졌을 거야. 엄마는 니네 덕분에 웃으며 살아. 우리 세자매를 보면서 엄마가 잠깐이라도 웃으시면 그걸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소한 일상마저 와장창 깨져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내 인생에 봄이 찾아왔어. 당신이랑 나랑 뭐 대단하게 자랑하는 사이도 아니니까 이만 이혼하자. 애들도 다 커서 자기 할도리 잘하는 것 같던데 부모로서의 역할도 끝난 거 아닌가? 이 정도면 나는 가정에 충실했다고 생각해. 당신 지금 뭘 잘했다고 낯짝 뻔뻔하게 쳐들고 말하는 거야. 그냥 바람났다 이거잖아. 당신한테는 의리 같은 것도 없어? 긴 세월을 같이 살아왔으면 서로 존중하는 마음 정도는 갖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니 왜 흥분을 하고 그래? 존중하니까 내가 이혼하자고 말해주는 거잖아. 당신도 나랑 갈라서고 새로운 남자 만나러 가면 될 거 아니야. 당신이야말로 날 존중하면 새로운 사랑 만난 걸 축하해줘야지. 아빠가 어찌나 당당하게 나왔는지 엄마는 거의 기절하실 지경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동안 알콩달콩한 부부는 아니었다고 해도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아왔는데 바람났다고 하니 충격이 보통 큰 게 아니었겠죠. 솔직히 그 나이에 사랑이 찾아왔다는 이유로 집 박차고 나가는 인간이 있다는 것도 놀랍기는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세 자매는 모두 엄마 편을 들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엄마가 시름시름 앓고 계시는 모습을 보는 게 마음 아팠거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움직여서 아빠한테 위자료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뜯어낼 수 있었어요. 아빠, 그동안 엄마가 내조에 얼마나 힘쓰셨는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대로 몸만 헤어지면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엄마가 다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기반도 주셔야죠. 그래도 아빠라서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너무 실망이네요. 맞아요, 아빠. 단순히 새로운 연인 만난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딸들도 배신당한 기분이라고요. 이대로 물러나드릴 수는 없어요. 그동안 아빠 같은 사람 만나 결혼할 거라고 말씀드렸던 게 후회스러워요. 아빠는 제 낭만도 빼앗아 가신 거나 똑같아요. 만약 엄마 혼자 요구하셨으면 아빠는 모른 척하고 거절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세 자매가 직접 들고 일어나니 어쩔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아빠 입장에서야 날벼락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정당한 보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역시 그간의 세월이 물거품 된 건 아니라서 한숨 돌리셨어요. 하지만 아빠가 집을 나가고 나서 엄마는 무지 울적해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우리 세 자매는 엄마를 걱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더니 하루는 엄마가 우리 세 자매를 불러 앉히셨어요. 얘들아, 너네 나중에 결혼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경제권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자도 돈을 어느 정도 쥐고 있어야 당하고 살지 않을 수 있어. 절대로 남자한테 온전히 기대 살 생각하지 마라. 엄마는 신신당부하시면서 우리 세 자매에게 약속을 받아내셨습니다. 이때 저는 현모양처의 꿈을 버리고 맞벌이를 해야겠다며 굳게 마음먹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는 오랜 소꿉친구셨던 영희 아줌마 덕분에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 가셨어요. 같이 일을 다니면서 많이 쾌활해지셨거든요. 그렇게 우리 세 자매는 엄마에 대한 걱정을 놓을 수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둘씩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했죠. 사실 저는 언니들과 달리 아빠에 대한 트라우마로 굳이 연애를 적극적으로 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요. 사내에서 마음 맞는 남자를 만나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게 됐습니다. 제가 남편을 마음에 들어 했던 이유는 아주 분명했어요. 저는 여자라고 해서 꼭 내조를 해야 한다거나 집안에 들어박혀 있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바깥에서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해야죠. 사랑하는 배우자로서 그런 의지와 꿈을 응원해주고 싶기도 하고요. 아직 저와 가깝지 않을 때라서 제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잘 몰랐을 텐데 꼭 텔레파시가 통한 것처럼 저와 생각이 같았습니다. 뭐 하나 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은 우리 엄마나 언니들한테도 진짜 살갑게 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귀띔하지 않았음에도 스쳐 지나가듯 언급했던 엄마의 생신을 기억하고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손님으로서 찾아오는 건데도 절대로 손 놓고 앉아있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우리 언니들이 농담을 섞어 장난을 쳐도 전부 센스 있게 받아쳐서 한바탕 배꼽 잡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호감이 가는 사람이었던 거죠. 당연히 우리 엄마나 언니들도 좋은 사람이 들어왔다며 만족하셨답니다. 우리 막내까지 너무 좋은 사위를 데려와줘서 마음이 놓인다. 너희는 이제 나한테 뭘 더 해줄 생각하지 말고 각자 가정 잘 꾸려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주면 충분하다는 거 잊지 마라. 꼭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기분이 드니까. 솔직히 막내 쟤는 연애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길래 그냥 노처녀로 살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괜찮은 사람을 한 방에 데려올 줄은 몰랐네요. 둘이 성격도 잘 맞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아요. 남편 덕분에 우리 집안 분위기가 더욱 따뜻해지는 것 같아서 고마운 마음이 컸습니다. 자연스럽게 남편이 굳이 시키지 않아도 저 역시 예의를 다하고 싶다는 마음이 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부모님에게 잘하고 싶은 마음에 일부러 적극적으로 찾아뵙기도 했어요. 딱히 특별한 날이 아니라고 해도 남편과 시댁에 들를 때면 절대로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시아버지가 언급하셨던 영양제나 시어머니 입맛에 맞다고 하는 간식을 챙겼죠. 그리고 두 분 건강검진 시기가 되면 병원을 알아봐뒀다가 예약해서 모시고 가기도 했어요. 누가 시켜서 하지 않아도 저 스스로 가족이라 여기며 마음을 다한 거였죠. 다행히 시부모님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같이 시간 보내는 걸 거부하지 않으셨답니다. 며느라가요. 내 친구들은 며느리 때문에 힘들다 뭐다 하소연하던데 나는 입 밖으로 자랑밖에 안 나와서 민망했다. 그런데 뭐 어쩌냐. 우리 며느라가가 이렇게 잘하는데
충분히 이유가 없지 않겠어? 덕분에 내가 많이 행복하다. 우리 집안으로 시집와줘서 고마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아버님. 이이가 저희 친정에 얼마나 노력해주는지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솔직히 부족한 부분이 없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할 테니까 예쁘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말도 곱게 하는구나. 우리 아들이랑 무슨 일 있으면 꼭 나한테 말하도록 해라. 나는 무조건 네 편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이렇게 속 깊고 상냥한 며느라가 아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 믿거든. 남들은 시월드라고 표현하는 와중에 이토록 사랑받고 신뢰받으니 행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한평생 집안일만 하고 뒷바라지만 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외동아들 우리 남편이 취직하고 나서 겨우 여유가 좀 생기신 거였단 말이에요. 뒤늦게 본격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며 바깥 활동에 눈을 뜨신 거죠. 특히 지역 자원봉사 단체에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평판을 갖고 나가는 것을 중시하시더라고요. 사실 본인만 열심이면 아무런 상관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를 갑자기 봉사 자리로 주말에 불러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며느리랑 사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며느리를 선한 일로 이끌었다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에 집에만 있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남편과 맞벌이로 평일에 내내 출근하다가 주말에 겨우 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시는 게 한두 번이면 웃으며 넘어갈 수 있지만 계속 이어지니 난처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대로 질질 끌려다니다가는 평일에 회사 다니는데 지장이 생길 것 같았죠. 이번 주말에는 지역 복지관에 음식 나눔 봉사가 있다더라. 우리 며느라가 같이 갈 수 있지? 벌써 내가 말 다 해놨거든. 너 몇 번 데리고 나갔다고 다들 칭찬이 자자해서 내가 얼마나 면이 섰나 몰라. 어머님, 저 이번 주말에는 좀 어려워요. 요즘 회사에서 주력으로 밀고 있는 프로젝트 때문에 제가 계속 야근해야 할 정도로 바쁘거든요. 주말에는 무조건 쉬어야 다음 주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주말에는 푹 쉬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노여운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예, 우리 아들은 사부인한테 지극정성인 것 같던데 너는 이 정도도 못하냐? 내가 너 봉사 데리고 가서 일 다 몰아준 적이 있어? 그것도 아니고 그냥 내 옆에 서서 차근차근 인사 같이 나눠주면서 일 좀 도와주면 되는 거잖니. 어머님, 저희 친정엄마는 쉬지도 못하게 불러내는 분 아니에요. 남편이 자발적으로 친정이 찾아가 주니 고마운 거지. 우리 엄마가 강요하시는 거였으면 제 손에서 분명히 잘랐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시댁에 찾아오려고 노력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야 사부인은 집에만 있으니 상관없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바깥일 활발하게 다니는 사람이잖니. 며느리가 길을 좀 살려준 게 맞다.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씀하셨는데요. 솔직히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엄마도 영희 아줌마랑 같이 일하고 계시니까요. 다만 우리 엄마는 돈 벌러 다니는 거고 시어머니는 본인이 고귀하게 남들 도와주러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저는 시어머니가 이해하든 말든 봉사 자리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역시 제 편을 들어주셨죠. 며느라가 결정이 맞다. 괜히 우리 눈치 볼 거 없으니까 주말에는 푹 쉬도록 해라. 그동안 우리 챙기느라 얼마나 애썼는지 다 아는데 굳이 봉사까지 같이 갈 필요 없지. 요즘 나이 먹고 헛바람 들어서 저러는 거다. 그래, 당신 이 정도면 충분히 노력해준 거 다 알아. 괜히 마음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번에는 어머니가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신 것 같아. 지금은 저렇게 돌아지셨어도 나중에 가면 다 이해하실 거야. 그렇게 저는 주말에 마음 놓고 푹 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고 오래되지 않아 남편과 워낙 사이가 좋아서 임신도 하게 됐어요. 솔직히 제 뱃속에 축복이 찾아왔다고 하니 믿기지 않더라고요. 남편 역시 제가 임신 사실을 전하니 눈시울부터 붉어졌답니다. 그러고는 제 손을 붙들고 10달 동안 본인만 믿으라고 신신당부하더군요. 그렇게 남편은 식단표도 직접 짜고
산부인과 진료 날짜도 적극적으로 챙겼어요. 게다가 제 배가 슬슬 불러오기 시작하니 발톱까지 직접 깎아주더라고요. 누가 봐도 다정하고 철저하게 준비 중인 아빠였던 셈이죠.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제가 다니는 회사는 복지가 잘 돼 있는 편이라 휴직도 부담 없이 할 수 있었어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았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봉사 활동을 거절했던 것 때문에 마음에 응어리가 남아 계셨나 봐요. 곧 손주가 태어난다는 건 너무 기쁜 일이지만 만약 태어나더라도 나한테 기댈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겠구나. 나는 육아는 도와줄 생각 없거든. 너도 분명히 이해할 거라고 믿는다. 시어머니는 무슨 선전포고라도 하듯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티끌만큼도 상처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랑 남편은 이미 베이비시터를 고용하자고 입을 모은 상태였거든요. 굳이 양가 어른 도움을 구할 계획이 없었죠. 어차피 돈도 써야 할 곳에는 쓰기 위해 맞벌이로 버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더라고요. 본인 돈 나가는 것도 아니면서 왜 아까운 곳에 돈을 쓰냐며 난리셨거든요. 결국은 친정의 도움을 구하면 되지 않냐는 거였어요. 시어머니 본인도 봉사활동 다니느라 바빠서 부탁드리기도 전에 거절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엄마한테 손을 뻗으라고 종용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겠더라고요. 어머니, 황혼 육아가 장난인 줄 아세요? 그거 쉽게 제한드릴 만한 거 아니에요. 저희는 처음부터 양가 어른들께 무리하게 부탁드리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저희가 꾸린 가정에서 낳은 아기니까 알아서 결정할게요. 그나마 남편이 분명하게 선을 그어줘서 다행이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흔쾌히 받아들이시기보다는 내심불만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더 이상 끼어들지 못하시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마음 놓고 지낼 수 있었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남편과 알콩달콩 뱃속 아이를 기다릴 수 있었어요. 특히 남편은 제가 임신한 이후로는 아예 저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처럼 행동했거든요. 출근 전에 무조건 따뜻한 물을 챙겨놓고 매일 아침 제 컨디션 체크부터 시작했죠. 게다가 퇴근하고 와서는 발 붓는다고 족욕도 준비해 주더라고요. 살면서 이런 호강을 또 누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위해 동화책 전집을 사서 하나하나 읽어줬다는 거예요. 아마도 저는 그 모습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낳고 새 가족이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가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내가 드디어 너희한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됐다. 그동안 말하고 싶은 거 꾹 참느라 얼마나 입이 간지러웠나 몰라. 이제는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가 마음껏 도와줄 테니까 의지해도 된다.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 됐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엄마가 영희 아줌마랑 함께 회사를 차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꽤 된 일이었는데 이제야 알려주신 거였어요. 그동안 우리 세 자매한테 손 벌리지 않고 제2의 인생을 가꿔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회사가 자리 잡기 전까지 비밀로 해두셨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우리 세 자매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이 정도로 진지하게 규모 있게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몰랐어요. 영희 아줌마랑 소소하게 용돈벌이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엄마랑 영희 아줌마는 운하신 거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겠어요. 그래도 이제는 우리한테 말씀하실 정도니 안정적이게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진짜 존경스러워요. 마음 같아서는 우리 엄마가 이런 분이시라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어요. 알고 보니 영희 아줌마는 나름 이것저것 계획을 세워두신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이혼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 손을 뻗어주셨던 거죠. 그리고 엄마가 부지런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니 성과가 나쁘지 않아 두 분이 아예 동업자로서 회사를 차리신 거였어요. 사연을 쓰는 지금도 이때를 떠올리니 가슴에 감동이 몰아치는 것 같네요. 한평생 집에 계신 데다가 회사 다닌 경험도 없으신 분이 이 정도로 열심히 사셨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당연히 우리 남편 역시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며 감탄했죠.
야, 우리 장모님 역시 대단하시다니까. 당신 같은 사람을 낳고 길러주신 분이 그냥 집안에만 계시기는 아깝지. 지금까지 비밀로 지켜오신 것도 너무 존경스럽다. 나였으면 이미 침이 마르도록 자랑했을 텐데. 남편까지 진심으로 기뻐해 주니까 마음이 풍족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희 아줌마한테도 우리 엄마가 사회적인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드렸어요. 그러자 영희 아줌마도 혼자였으면 못 해냈을 텐데 우리 엄마 역할이 컸다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말에 우리 가족이 시댁으로 저녁을 먹으러 갔거든요.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만큼 시부모님에게 주기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시부모님이 아이 보며 귀여워하시고 분위기가 좋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갑자기 엄청난 자랑이라도 하듯이 우리 엄마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물론 시아버지는 남편과 마찬가지로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어요. 아, 맞다. 이번에 우리 장모님이 회사를 차리셨어요. 엄청 멋지지 않아요? 제법 잘 되고 계신 모양이에요. 이제 막 차리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거라 말씀해 주셨거든요. 항상 발전하시는 분인 것 같아서 존경스러워요. 이야, 사부인 대단하시구나. 이 나이 정도 되면 도전한 게 두렵기도 한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해내셨다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싶구나. 사부인이 앞으로도 일이 잘 풀려서 승승장구하셨으면 좋겠다. 이때까지는 꼭 제가 칭찬받은 것처럼 기뻤습니다. 거의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언짢은 티를 숨기지 않으시더라고요. 누가 보면 본인 앞에서 험담하는 모습을 마주한 것처럼 구셨어요. 심지어 국물 한 숟가락 뜨는 건데도 일부러 그릇에 부딪혀가며 소음을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노골적으로 모두 들으라는 듯이 거친 한숨을 내뱉으셨어요. 또 표정은 어찌나 굳어있던지 입꼬리는 하나도 올라가지 않은 채로 계속 숟가락질을 반복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시아버지가 한 소리 하실 정도였어요. 아이고, 또 시작이네. 당신은 뭐가 그렇게 불편한데? 마음 좀 곧게 쓰면 안 돼? 사돈지간에 좋은 일이 생긴 거면 축하해 줄 줄 알아야지. 뭐가 또 부러워서 삐뚤어진 거야. 남을 진심으로 축하해줘야 당신한테도 좋은 일이 생기는 거라고. 시어머니는 그제야 소음을 멈추고 얌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시아버지가 담배를 피우러 잠깐 밖에 나가셨을 때였어요. 갑자기 저한테 궁시렁거리듯이 말을 걸더라고요. 회사 하나 차렸다고 끝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그걸 유지하고 키우는 거라고. 운영이 안 되면 소용없는 거 아니겠니? 나이 먹고 주제 방 못하는 것도 문제야. 자식이면 말려야지. 요즘은 개나 소나 사업한다고 깝친다고 하던데 뭐 안 봐도 뻔하겠다. 연세가 60이 훌쩍 넘은 노인의 말투가 이게 맞나요? 심지어 깝친다는 말을 사돈한테 쓸 수 있는 거냐고요. 시어머니는 저한테만 들리도록 툭툭 내뱉고 있었는데 명백한 악의가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성을 잃었다면 손부터 먼저 올라가 버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만 들으라고 이런 헛소리를 짓거렸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봤자 저만 손해잖아요. 차라리 남편과 시아버지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면 제가 어떤 반응을 보여도 이해받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시어머니가 모른 척 해버리면 저만 뭐 되는 꼴일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한번 남들 앞에서도 그런 소리 내뱉을 수 있나 보자 하고 우리 엄마 개소식에 초대하기로 했어요. 어머님, 그러면 우리 엄마 개소식에 직접 오셔서 눈으로 확인하세요. 과연 깝친다는 말을 함부로 사용할 만한지 확인해 보시면 되잖아요. 아무리 저랑 남편이 충분히 설명드려도 어머님은 색안경 끼실 것 같네요. 그래, 내가 어디 한번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색안경을 끼는 게 아니라 너나 내 아들은 그냥 팔이 안으로 굽어서 객관적인 조언이 불가능한 거잖니? 아니 진짜 얼마나 대단하길래 호들갑들인지 두 눈으로 살펴봐야겠어. 시어머니는 아주 당당하게 주소나 찍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 엄마 회사가 별것 아닐 거라고 굳게 믿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담배 피우고 돌아오신 시아버지도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사부인이 회사를 차리셨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한번 가봐야 하지 않겠어. 내가 화한 보낼 테니까 주소 좀 알려주거라. 사부인은 마음만 받아도 충분하다고 하시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성의를 제대로 보이고 싶구나. 항상 인자하신 시아버지 덕분에 기분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들뜬 마음으로 엄마의 회사 개소식을 기다렸어요. 그동안 세자매 도움 없이 영희 아줌마와 어떻게 일구셨을지 기대되더라고요. 물론 시어머니에 대한 생각도 안 할 수는 없었는데요. 솔직히 개소식 당일 아침까지도 과연 시어머니가 올지 안 올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시어머니는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왔더라고요. 본인이 이 자리의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반짝이는 스카프부터 알이 굵은 진주 목걸이까지 휘감고 계셨어요. 게다가 머리는 옛날 미스코리아처럼 미용실에서 막 세팅하고 나온 듯이 풍성하게 부풀려져 있더군요.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꾸미고 오셨어요? 분명 개나 소나 하는 자리일 거라고 짐작하지 않았나요? 이렇게까지 화려하게 오실 줄은 몰랐네요. 아유, 우리 사부인 기 세워주려면 그냥 와서는 안 되지. 다 축하해 주려는 마음으로 온 거다. 오늘같이 좋은 날이 아니면 꾸밀 기회가 또 어디 있겠니?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진 않아도 된다. 원래 영희 아줌마 지인부터 엄마랑 겹치는 친구분들까지 축하해 주러 오신 분들로 가득해서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시어머니의 등장으로 파사삭 분위기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도 마냥 자신만만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분명 우리 엄마 기죽이겠다는 각오로 화려하게 꾸미고 왔을 텐데 막상 본인 생각보다 규모가 있어 보이니 놀란 눈치였거든요. 저 역시 기대 이상이라 놀랐으니 시어머니의 이런 반응은 당연했어요. 왜냐하면 엄마랑 영희 아줌마가 차린 회사는 단순한 소기업이 아니었거든요. 두 분은 전통 식품을 가공하는 법인 회사를 세우셨더라고요. 심지어 농식품부 인증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직원도 10명 이상 데리고 계셨죠. 덕분에 개소식에 온 인원도 어지간한 행사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북적였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제 귀에 대고 신경을 긁으려고 하더군요. 사부인 어디 가서 속아 넘어간 거 아니냐? 솔직히 너도 이 상황이 믿기지 않지? 그냥 어디 가족 경영 회사에 얹혀가는 것 같은데 이거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꾸리기 힘들단 말이야. 시어머니는 날카로운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개소식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완전히 반응이 뒤집혀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협회 이사장이 직접 나와서 단상에 올라 축사를 했고요. 엄마랑 영희 아줌마를 우리 지역의 혁신 여성 대표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가 속해 있는 지역 자원 봉사단체의 후원 기업이 바로 우리 엄마의 회사더라고요. 그동안 시어머니는 진지하게 봉사를 다닌다기보다는 남들한테 어깨가 잔뜩 올라가서 칭찬받기 위해 수박 겉핥기식으로 다닌 거라 우리 엄마 회사가 후원하고 있는 줄 모르셨나 봐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가만히 무릎 위에 올려뒀던 손을 떨어가며 경악하더군요. 그리고 정신을 차린 것처럼 눈빛을 부드럽게 바꾸고 우리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사부인, 오늘 정말 멋지셨어요. 우리 나이에도 이런 결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게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런 집안의 사위가 되었다는 게 무슨 복인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사부인 보면서 많이 배워야겠네요. 어머, 별 말씀을요. 이렇게까지 축하하러 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네요. 게다가 화환까지 보내주실 줄은 몰랐어요. 오늘은 저한테 의미 있는 날인데 함께 해주셔서 기쁘네요. 자식들 덕분에 엮인 인연이지만 앞으로도 잘 지내자고요. 시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순진한 사람인 것처럼 연기를 하며 엄마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본인이 여태까지 짓거렸던 말들을 숨기는 모습을 보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솔직히 가증스럽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당연히 저는 그걸 가만히 놔둘 수 없었죠. 이때다 싶어 시어머니의 길을 콱 눌러버려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마, 아까 후원하신다는 거 봤는데요. 다음 후원은 다른 봉사단체로 알아보신 게 어때요?
이왕이면 후원금이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곳에 보내는 게 좋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알아받은 곳이 있는데 거기 고려해 보세요. 저는 일부러 시어머니가 보시는 앞에서 엄마에게 다른 봉사단체 후원을 제안했습니다. 굳이 엄마가 상처받으실까봐 셋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시어머니의 지난 언행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 마음 조급해지고 알아서 기어보라는 의미에서 경고해 준 거였죠.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의 얼굴은 사색으로 변하더니 어쩔 줄 모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가 잠깐 다른 분들한테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전하러 돌아다니니까 그 사이에 저를 설득하려 들더라고요. 너 나한테 뭐 서운한 거 있었니? 왜 그래? 만약에 마음에 담아둔 거 있었던 거면 말로 해줬으면 좋겠다. 사부인이 이렇게 좋은 일 하신다는데 서로 상생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어? 제발 초치려고 하지 말아줘라. 어머님, 지난번에 어머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벌써 잊어버리신 거예요? 저희 친정엄마 보고 어머님 입으로 깝친다느니 개나 소나 하는 거라느니 하셨잖아요. 그렇게 낮잡아 보시면서 왜 저희 엄마 회사랑 뭘 하시려고 그러세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으면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발등에 불이 붙은 것처럼 손을 휘휘 저으며 오해라고 하시더라고요. 애써 지난번에는 말이 헛나왔던 거라며 해명하려고 했지만 저는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엄마와 영희 아줌마 쪽으로 발을 이동해버렸죠. 차마 시어머니는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몰라 가까이 다가오지는 못하고 전전긍긍하셨습니다. 그렇게 거만하게 무시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태도가 돌변하니 우스울 뿐이었죠. 그리고 저는 엄마와 영희 아줌마에게 적극적으로 다른 봉사단체 후원을 권유했어요. 그러자 엄마와 영희 아줌마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 판단하신 것 같았죠. 우리 막내가 원래 이렇게까지 자기 의견을 밀어붙이는 애가 아닌데 다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하구나. 영희야, 그러면 우리 다음 계약 때는 다른 봉사단체로 옮겨볼까? 우리야 선한 의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뭐든 상관없잖아. 그러지 뭐. 꼭 한 곳에서만 계속 유지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다양한 곳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오히려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하네. 그렇게 엄마의 회사는 시어머니네 봉사단체 후원을 재계약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개소식 행사가 모두 끝나고 나서 저는 엄마와 친이모 같은 영희 아줌마에게 사실대로 털어놓았어요. 당연히 엄마도 황당하게 생각하셨지만 특히 영희 아줌마가 저 대신 더 열을 내셨죠. 에라이, 남의 행사에 그렇게 꾸미고 온 것부터 제정신이 아닌 것 같더라니. 다 같이 늙어가는 저제 그게 무슨 재뿌리기야. 남들이 열심히 살아 이룬 건데 곱게 안 보이나 보지. 이대로 넘어가 줄 수는 없다. 무조건 복수 한번 제대로 날려줘야 돼. 도대체 영희 아줌마가 어떤 복수를 구상하셨을지 궁금하실 거예요. 저랑 엄마, 영희 아줌마는 직접 시어머니네 봉사단체에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재계약이 도로 이루어지는 건지 기대하는 눈빛이 역력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다 같이 후원 재계약이 불발된 사유로 시어머니를 언급했어요. 도저히 이런 분이 몸담고 있는 봉사단체는 신뢰할 수 없네요. 사돈조차 낮잡아보고 무시하는데 봉사는 과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겠어요?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요? 사실 저희도 재계약하려는 방향으로 무게를 싣고 있었는데요. 안타깝게 됐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중성에 대해서도 모두 폭로했거든요. 남들한테 좋은 이미지 만들고 싶어서 봉사 다니고 주변에 눈치를 너무 많이 줘요. 자연스럽게 이 봉사단체에 대한 호감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어떻게 다니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괜히 체면 세우려고 이용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네요. 결국 시어머니는 그토록 집요하게 붙어있던 봉사단체에서 눈칫밥을 제대로 얻어먹게 되셨습니다. 예전에는 모임만 나가도 중심에 앉아서 뭐 하나 진행하려고 안달이셨다는데요. 그 이후로는 말 한마디 꺼내면 조용히 외면받기 일쑤였대요. 그러고도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난리였지만 쫓겨나고 말았죠.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혼내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모로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느꼈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엄마가 크게 타격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통쾌해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기세를 한풀 꺾어 놓을 수 있었죠. 게다가 엄마의 회사에도 별일 없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사단의 원인이 저라면서 시댁에서 한바탕 난리를 피우신 거예요. 갑자기 일요일 오전에 거실 한복판에서 고함을 지르는 바람에 시아버지도 깜짝 놀라셨다고 했죠. 게다가 고성의 욕설까지 섞이면서 식탁에 놓여있던 과일 접시까지 던져버렸대요.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땡깡 피우면서 펑펑 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다 며느라가 그년 때문이야. 내가 이 나이 먹고 겨우 즐거운 일을 찾았는데 좀 이해해 줄 수는 없냐고. 왜 서럽게 만들어? 그동안 나랑 봉사 다니면서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까지 싹 다 등을 돌렸다고. 시어머니는 금방이라도 저를 쫓아와서 머리채를 잡으려는 것처럼 격하게 분노하셨다는데요. 다행히 제가 개입할 필요도 없이 시아버지가 나무라셨다고 했습니다. 당신이란 여자는 도대체 사부인의 상대로 무슨 뒷담을 그렇게 천박하게 했던 거야? 당신 체면만 중요해? 지금 나는 당신 때문에 며느라가 볼 낯이 없고 미안해 죽겠어. 그렇게 상냥하던 며느라가를 왜 들쑤셨냐고. 시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시니 시어머니도 말문이 막히셨나 봐요. 그저야 잠깐 입을 꾹 다물더니 솔직하게 털어놓았다고 했습니다. 나나 사부인이나 평생 집안일만 하던 처지였던 건 똑같은데 사부인만 남들이 우러러보는 입장이 된 거잖아. 질투나는 걸 어떡하란 말이야. 나는 아등바등해도 겨우 친하게 지내는 게 전부인데 사부인은 존경스럽단 말까지 듣는 게 함부로웠겠냐고. 결국 시어머니가 벌인 모든 기행의 원인은 질투였던 겁니다. 솔직히 어이가 없더라고요. 물론 남편도 많이 실망스러워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겨우 그런 얄팍한 감정 때문에 막말에 서슴지 않으셨다니. 심지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모님을 상대로 그랬다는 게 이해가 안 가.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다. 어머니 때문에 속 끓인 만큼 내가 잘하도록 노력할게. 그래도 당신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줘서 다행이야. 솔직히 당신도 당신 어머니니까 팔이 안으로 굽을 수도 있는 거잖아. 아버님도 그렇고 내가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렇게 시어머니는 다니던 봉사단체에서도 쫓겨난 터라 집안에 틀어박혀 지내시게 됐는데요. 그마저도 시아버지 눈치 보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아침마다 시아버지의 심기 거스르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발을 움직이고요. 평소에는 쩌렁쩌렁하던 말투도 조용조용 속삭이는 수준으로 변했어요. 게다가 TV 볼륨도 아예 소리 안 나게 해놓고 자막으로만 보시는 거 있죠? 만약 시아버지가 신문 보시다가 얼굴을 찌푸리기라도 하면 얼른 자리를 피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저한테도 거의 굽신거리듯이 잘해주십니다. 예전에는 본인이 원하는 것만 얻어내려고 애쓰시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제 기분도 헤아려 주시더라고요. 심지어는 갑자기 손등에 핸드크림을 직접 발라주겠다며 붙잡으시는데 속이 훤히 보이면서도 웃겼어요. 며느라가야, 요즘 회사 일 힘들지는 않니? 애까지 돌보면서 일하러 다니는 거 쉽지 않지? 밥 잘 챙겨 먹어야 한다. 네가 건강해야 애도 잘 기를 수 있는 법이거든. 혹시 도움이 필요하거든 언제든 불러라. 나한테는 남아도는 게 시간이니까. 시어머니는 저를 본인 뜻대로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아들의 배우자로서 존중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남편과 시아버지가 날선 눈으로 지켜보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그렇게 저는 복직해서 주류 회사에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아이 역시 무럭무럭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사실 워킹맘으로서 살아가는 게 절대로 쉽지 않고 빡세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아이가 귀엽게 걸어와서 제 다리를 붙잡고 웃는 얼굴을 보여주면 하루 피로가 싹 풀리는 기분이 들어요. 저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는 태도로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시어머니가 그런 소동을 피웠다고 해서 남편과 저의 사이에 균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금도 어색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남편은 여전히 우리 엄마를 응원해주고 있어요.
장모님 보고 있으면 무슨 드라마 속 주인공 같아.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씩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장모님 덕분에 나도 나중에 나이 먹었을 미래가 기대돼. 그때 되면 나도 장모님처럼 연륜 있고 지혜롭게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본받아야겠어. 남편이 눈을 반짝이면서 우리 엄마를 칭찬해 줄 때면 괜히 제가 뿌듯해지는 감정을 느낀답니다. 그리고 엄마는 지금도 회사의 규모를 착실하게 키워나가고 계세요. 혹시 친구에서 동업자가 된 만큼 영희 아줌마랑 감정 상하는 일이 발생할까봐 걱정스럽기도 했는데요. 두 분이 일은 일대로 친구는 친구대로 선을 잘 넘나들고 계시더라고요.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그냥 든든하고 멋지다는 생각이 들죠.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면서도 남다른 팀워크를 자랑하시거든요. 게다가 직원분들도 우리 엄마랑 영희 아줌마가 초보 오너인데다가 연세 있으시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고 잘 따라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세자매는 웃음이 마를 날이 없어요. 그동안 고생해서 딸 셋을 키워주신 엄마가 멋들어지게 인정받고 계시니까요. 요즘은 우리 엄마가 제일 바쁜 것 같다니까. 마음 놓고 통화하려면 예약부터 해야 하는 수준이야. 이 정도면 엄마를 위해 비서라도 고용해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 오버하면 세상에서 제일 바빠 보이셔. 그런데 솔직히 보기 좋지 않아, 언니? 엄마가 예전에 매일 기운 빠져있던 시절을 생각해봐. 물론 가정 안에서 잘 지내는 모습도 좋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바깥일에 충실하시는 것도 응원해드리고 싶어. 맞아. 나는 여태까지 살아온 아이들 중에 요즘이 제일 행복하다, 언니들. 나뿐만 아니라 언니들도 각자 가족들이랑 잘 지내고 있고 엄마 얼굴이 편해 보여. 이제는 엄마가 우리 셋 걱정하지 말고 꿈을 펼쳐나가셨으면 좋겠다. 제가 언니들에게 건넨 말은 단 한치의 거짓도 없습니다. 그저 엄마가 엄마의 인생을 충실히 살아가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확실히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면서 남들 위해 서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묵묵하게 진짜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은 언젠가 빛을 보죠. 그러니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누가 뭐라든 기죽지 말고 본인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